1930년대 당시 미국 가정들이 굶주림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특별한 고기, 레시피를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최대 2년까지 보관이 가능한 간단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전쟁, 경제 대공황, 그리고 상점의 선반이 비어가던 시기에도 이 기술을 아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지금 현재 세계에서 이와 유사한 패턴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조리법의 완전한 기술을 안내해 드릴 것이며 가장 중요한 포장 비결을 마지막에 공개할 것입니다. 이 작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 하나가 없다면 여러분이 준비한 모든 음식이 단 7일 만에 상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양파로 과정을 시작하며 양파를 시작점으로 선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양파는 모든 정통 굴라시의 필수적인 토대 역할을 합니다. 이 레시피를 위해 저는 약 0.5파운드 무게의 양파 6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가능한 한 잘게 다집니다. 여기서 잘게 다지는 것은 요리의 미적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레시피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 기술 때문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양파를 볶을 때 우리는 식용유나 쿠킹 스프레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짜 버터를 사용합니다. 진짜 버터는 볶는 과정에서 병에 든 기름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필수적인 동물성 지방과 풍부하고 깊은 향을 제공합니다. 가스레인지를 중불로 설정하고 양파가 황금갈색이 될 때까지 볶습니다. 왜 하필 황금갈색을 목표로 할까요? 바로 그 순간 양파 내부의 천연 당분이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화학적 과정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양파는 단순한 채소를 넘어 농축된 풍미의 베이스로 변모합니다. 이 변화가 바로 시중에서 파는 어떤 조미료로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은 맛을 우리 굴라시에 부여합니다. 고기는 돼지고기 안심을 사용합니다. 이 부위는 동물의 생애 동안 거의 움직임이 없는 근육으로 힘줄이 최소화되어 있고 질기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냉동의 이상적인 깨끗한 단백질을 최대치로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장기간 보관 시 산패될 수 있는 과도한 지방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 보관을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또한 돼지고기 안심은 해동 과정 후에도 어깨살이나 목살 같은 다른 부위보다 천연 육즙을 훨씬 더 잘 유지합니다. 저는 고기를 약 4분의 3인치 크기의 일정한 정육면체로 자릅니다.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각들의 크기가 다르면 일부는 필연적으로 너무 익고 다른 것들은 덜 익게 됩니다. 완성된 냉동 블록에서 이러한 불일치는 매우 두드러지며 식사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기 손질이 끝나면 황금빛 양파가 담긴 팬에 바로 넣습니다. 이 시점에서 화력을 최대 설정으로 높여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매우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내용물을 너무 자주 젓지 않도록 주의하며 7, 8분 동안 볶습니다. 이제 이 역사적인 레시피의 첫 번째 주요 비결이 나옵니다. 저는 팬에 정확히 통밀가루 한 큰술을 넣습니다. 흰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통밀이어야 합니다. 통밀가루는 혼합물을 더 부드럽게 걸쭉하게 만드는 독특한 특성이 있으며 흰 밀가루처럼 끈적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기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어울리는 특유의 고소한 풍미를 더해줍니다. 다음으로 당근으로 넘어갑니다. 당근을 완두콩 크기 정도의 작은 정육면체로 자릅니다. 양파와 고기가 적절히 조리된 후에야 당근을 마지막에 넣습니다. 마지막에 넣는 이유는 당근이 단단하여 물리적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리 과정 초기에 넣으면 나머지 재료가 준비될 즈음에는 당근이 뭉개져 버릴 것입니다. 이 혼합물을 2분 더 볶습니다. 이제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약 2컵, 즉 16온스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위에 검은 후추와 단 파프리카 가루를 각각 약 1티스푼씩 넣습니다. 파프리카는 단순히 요리에 색을 입히기 위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프리카는 항산 화제를 함유하고 있으며 단순히 마지막에 첨가했을 때와는 달리 조리는 과정에서 완전히 다르게 발현되고 발달하는 천연 향미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뭉근히 끓이고 이제 50분이 지났습니다. 결과물의 색을 보십시오. 어둡고 풍부한 붉은색이며 질감은 걸쭉합니다. 파프리카와 양파의 조합이 제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고기는 부드러워졌고 당근은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기술 단계에서 의도한 대로 정확히 구현되었습니다. 이제 이 기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성형과 냉동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깊은 접시 3개를 준비합니다. 특별한 틀이나 비싼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벽면이 직선인 접시나 용기라면 이 방법에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사각형 용기를 선호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접시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주방에 있는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굴라시를 1인치에서 1.5인치 두께 사이의 고른 층으로 펴 바릅니다. 숟가락을 사용하여 윗면을 매끄럽게 다듬습니다. 접시 전체 표면에 걸쳐 층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일관성은 블록이 고르게 얽도록 보장하며 나중에 보관하기 훨씬 쉽게 만듭니다. 이 접시들을 냉동실에 2~3시간 동안 넣어둡니다. 이제 3시간이 지났고 굴라시가 단단하고 고체인 블록으로 굳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태를 완벽하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얼어붙은 블록을 조각내지 않고 어떻게 접시에서 꺼낼까요? 해결책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접시를 실온화시 약 70도에 약 5분 동안 그대로 두기만 하면 됩니다. 열을 가할 필요도 흔들 필요도 없으며 칼로 파낼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5분이 지나면 블록이 스스로 미끄러져 나옵니다. 평평하고 온전하며 완벽한 모양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적절한 기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블록의 겉면이 녹기 시작하기까지 약 10분 정도의 여유밖에 없으므로 즉시 포장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제가 이 가이드의 시작 부분에서 약속했던 주요 비결이 있습니다. 2년의 유통기한을 보장하려면 2겹의 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층은 유황지, 종이, 호일입니다. 블록을 단단히 싸야 합니다. 유황지는 냉동 과정에서 굴라시에 달라붙지 않고 결로를 만들지 않으면서 블록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유황지 바로 위에 씌우는 2번째 층은 알루미늄 호일입니다. 이것 또한 틈새가 없고 공기가 갇히지 않도록 단단히 감싸야 합니다. 호일은 습기, 냉동실의 외부 냄새,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냉동 화상 freezer burn으로부터 보호하는 결정적인 차단막 역할을 합니다. 이 정확한 조합, 유황지와 호일, 이 바로 굴라시를 원래의 맛이나 질감의 손실 없이 최대 2년 동안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 비결입니다. 유황지 없이 호일만 한 겹 사용한다면 고기에서 불과 6개월 만에 냉동실의 다른 모든 냄새가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중 포장법을 사용하면 2년 후에도 맛은 만든 날과 똑같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략적 식량 비축의 모습입니다. 각 블록은 뜨거운 굴라시나 수프 한 그릇에 온전한 1인분을 나타냅니다. 한 번의 조리로 3인분이 만들어집니다. 2배로 요리하면 6인분이 됩니다. 주방에서 단 하루 아침만 투자하면 몇 달 동안 지속될 식량 공급원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적어주세요. 여러분은 실제로
위기 상황에 대비해 식량을 비축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많은 준비된 분들이 이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진실의 순간입니다. 이 냉동 블록을 사용하는 두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빠른 굴라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냉동 블록을 차가운 팬에 바로 넣습니다. 뜨거운 물 4~5큰술을 넣고 불을 중불로 켭니다. 5분 후 블록이 완전히 녹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스는 원래의 농도로 돌아왔고 고기는 처음처럼 육즙이 풍부하며 담그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리한 당일과 똑같은 질감과 맛을 냅니다. 이것을 밥, 메시드 포테이토 또는 간단한 빵 한 조각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기술의 힘을 증명합니다. 한번 2시간을 투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공급원을 얻게 됩니다. 가스가 없다면 작은 캠핑용 스토브와 끓는 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5분 만에 점심이 준비됩니다. 상점 선반에 음식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5분 만에 수프를 만드는 것입니다. 냉동 블록을 냄비에 넣고 물 334컵, 약 24.32온스를 붓습니다. 불에 올리면 5분 후 풍부하고 걸쭉한 수프가 완성됩니다. 이것은 나트륨이 가득한 봉지 식품이 아닌 진짜 음식입니다. 진짜 고기, 진짜 채소, 그리고 진하고 영양가 있는 육수가 들어 있습니다. 1시간의 조리 시간 없이도 완벽한 따뜻한 식사가 됩니다. 이 채널을 지원하고 제가 다른 곳에는 올리지 않는 독점적인 생존 레시피를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가입 버튼을 눌러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제가 과거에 잊혀진 기술들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생존과 전통 요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팬트리에 있는 비축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 성장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현재 그들이 묻어버리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함께 미래를 가꾸어 나갑시다, 기어트롱. 과거의 다음 보물이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